자, 그러면 우리 해수 스토리 네 번째 수업을 해볼 건데요. 드나드는 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수업하기에 앞서서 충청남도 태안. 밀물대는 물이 잠겨 보이지 않다가 썰물이 되면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는 거대한 돌담. 바로 독살이라고 하는데요. 독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독살은 조차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든 일종의 돌그물이에요. 여기서 조차란 밀물이 되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 썰물이 되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는데요. 바로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하죠. 즉, 밀물때가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 독살이 물에 잠기게 되고, 이때 물의 흐름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때가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져 독살이 드러나면서 물고기가 바다에 돌아가지 못하고 돌담 안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바닷가에서는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가 2번씩 일어나므로 독살은 자연의 시간표에 따라 하루 2차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VCR 잘 봤죠?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석은 결과적으로 해수에서 육지로 향하는 밀물과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이 있기 때문에 이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겁니다. 밀물에 의해서 육지 쪽으로 물이 밀려오면요,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만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썰물에 의해서 물이 나갈 때는 해수면이 낮아져서 이것을 간조라고 합니다. 가장 높을 때 만조, 가장 낮을 때 가장 높을 때 만조, 가장 낮을 때 간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를 조수간만의 조차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지금 그래프의 조차가 점점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조차는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21일을 봤을 때 만조가 2개가 있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만조와 간조가 나타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VCR 보고 가겠습니다. 예준아, 우리 이번 주말에 서해안으로 조개잡이 같이 갈래? 내가 조개잡이로 유명한 바닷가를 알아. 와, 너무 신난다. 나 조개잡이 체험은 처음이야. 바닷가의 조개 내가 다 잡아와야지. 이게 뭐야? 갯벌이 없잖아. 갯벌이 있어야 조개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분명 조개잡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조개잡이로 유명한 바닷가에 갯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다는 밀물과 썰물로 인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지기를 반복합니다. 지원이와 예준이는 밀물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진 만조 때에 바닷가에 갔습니다. 조개잡이 체험을 하려면 해수면이 낮아지는 간조 때에 바닷가에 가야 합니다. 썰물이 일어나서 해수면이 낮아지는 간조 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조와 간조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국립해양조사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오른쪽 아래 스마트 조석 예보를 클릭합니다. 스마트 조석 예보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곳에서 관심 있는 지역을 클릭합니다. 지도 위 검색창에 지역명을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지역을 찾아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검색 지역의 만조와 간조 시간 및 바다 갈라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른쪽 창에 표시됩니다. 4월 17일 인천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간조는 아침 9시 24분에 볼 수 있으며 다음 간조는 밤 10시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준이와 지원이가 조개잡이를 하러 가려면 아침 9시 24분에 바닷가에 가야 합니다. 만약 3시 30분경에 간다면 만조로 바닷물이 들어차서 조개잡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 때 바닷물의 높이 차이, 즉 조차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조차는 753cm로 매우 큰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면 하루 동안 시간에 따른 해수면 높이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약 하루에 2번 정도 만조와 간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석 주기라 하며 평균적으로 조석 주기는 약 12시간 25분 정도입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매일 일어나는 조석 현상을 스마트 조석 예보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만조와 간조 때 조차를 확인해 기록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한 달 동안 조석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사리, 가장 작게 나타나는 시기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사리와 조금도 한 달에 약 2번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사이트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합니다. 처음 접속한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생활해양 예보 지수부터 바다 갈라짐 예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해양 예보 지수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바다낚시 지수, 갯벌 체험 지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갯벌에 조개잡이나 바다 갈라짐 체험을 하러 갈 때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조석 예측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잘 봤나요?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면 좋은데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국립해양조사원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만조와 간조 데이터를 각각 집어넣으면 됩니다. 시각에 따른 높이 차를 쓰면 되고요. 조차도 기록해서 써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예시이고요. 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조일 때의 높이에 대해서 간조일 때의 높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1월 22일 만조가 802cm라고 하고 간조가 242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빼면 몇이 나오죠? 560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해서 한번 표를 채워 넣어 보세요. 자, 높이차를 살펴봤다면 알겠지만 조금씩 높이차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선생님이 방금 제시한 모범 답안에 의해서는 높이차가 점점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도 찾아서
프린트에 기록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하루 동안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A, B, C, D, E가 있죠. 각각 여러분 방금 배웠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 중에서 가장 해수면의 높이가 낮은 A 부분은 간조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인 B는 만조고요. C는 낮기 때문에 간조, E는 높기 때문에 만조입니다. 간조에서 만조가 될 때는 물이 점점 높아진 것으로 보아서 민물인 때일 것이고요. 만조에서 간조 갈 때는 썰물인 상태겠죠. 자, 이것도 학습지에다가 기록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뿐만 아니라 간조와 간조, 그리고 만조와 만조 사이에서의 시간 차이를 조석주기라고 하는데요. 간조가 지금 새벽 3시에서 처음 일어났는데 그 다음 간조가 오후 15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석주기는 12시간, 약 12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조의 높이차에 대해서 간조의 높이차를 빼면 우리가 조차를 계산할 수 있죠. 이번에는 조차의 실생활 활용을 볼 건데요. 만조일 때랑 간조일 때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만조일 때는 고기잡이 배가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만조인 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기잡이 배를 띄우려면 물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만조일 때 띄우는 게 좋은데 대체로 만조에서 간조로 갈 때 썰물일 때 띄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밀물일 때는 물이 육지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배를 띄웠을 때 육지 쪽으로 자꾸 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조 상태이지만 만조에서 간조가 될 그 상황에서 띄우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썰물이기 때문에 물이 바다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고기잡이 배가 뜨기도 할 거며 만조이기 때문에 뜨기도 할 거며 바다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자, 그럼 간조일 때를 살펴볼게요. 당연히 간조일 때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을 때이기 때문에 갯벌에서 조개나 굴을 캘 때 갯벌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땅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물이 차서 갈 수 없었던 섬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조 때와 간조 때의 시기를 안다면 우리가 활용해서 이와 같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